순정을 선택하냐 외부에서 작업을 하냐. 이야, 많이 바꾸셨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2열 시트 커버를 만드는 곳은 요거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도 조절이 되고 색상 변경도 되고. 조인의 가족. 반갑습니다. 카니발 타는 조인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차량을 모셨는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X라인 등급, 그리고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의 내장은 코튼 베이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카니발 화이트 차량들은 노블레스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X라인 등급을 촬영했을 때 제 차량 세라믹 실버와 오로라 블랙 펄은 제가 취급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차량을 선택하신 제 지인분도 많은 옵션을 비교해 보시고 결국 본인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차량은 드라이브 와이저가 포함되어 있고 모니터링 팩이 포함되어 있고 헤드업과 빌트인 캠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인분 차량의 전면부를 보면 X라인 등급이라 파트들이 아주 예쁘게 장착되어 있죠. 근데 제 차량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화이트가 조금 더 파트 디자인을 돋보이게 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충망 작업을 해서 벌레들도 일정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 순정은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지인분도 여기 작업을 따로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부착하는 타입도 있긴 한데 요즘 안쪽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휠을 보면 그래비티 전용의 19인치 휠입니다. 휠 예쁘죠? 저는 그냥 휠 커버를 씌운 게 더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 지인분도 제 영상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순정을 선택하냐 외부에서 작업을 하냐.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화이트 펄의 경우 지금 GSC 사이드 스텝을 선택을 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머드가드까지 같이 작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웹 검색을 해보니까 머드가드 포함해서 거의 2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체감도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 화이트 모델도 여기가 블랙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라믹 실버는 제 차량 색깔과 좀 잘 맞아서 저는 좀 괜찮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는 조금 도드라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고민하는 은갈치 톤을 보면 세라믹 실버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라믹 실버는 진짜 좀 은은하게 묻혀가는 타입이라 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화이트에서는 조금 보면 뭐랄까요, 이것도 블랙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느낌은 화이트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하고, 확실히 후밍 라인은 조금 더 돋보이는 쪽은 화이트이긴 합니다. 지인분 차량인데 머드가드가 없죠? 저는 머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에서 보이는 것 중에 독특한 점은, 저는 버텍스 900을 전면으로 하고 700을 측후면으로 했거든요. 여기 지인분은 버텍스 1100을 다 작업했습니다. 비싼 작업이긴 하죠. 농도도 2열은 조금 더 진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코튼 베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코튼 베이지 예쁘죠? 지인분 차량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크몬의 이 커버를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미리 구매를 해두셨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죠. 조속 쪽에는 지금 신모델을 장착하고 계시지만 아쉽죠. 크몬이 조금 더 생산을 해주면 좋겠는데 매트도 원가로 하셨네요. 색상 일체감은 괜찮은데요. 구독자님도 콘솔 쿠션 커버나 틈새 쿠션까지 크몬으로 장착을 하셨고요. 여기 보이는 손잡이까지 이게 3종으로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잠시 세워놨는데 앱토블러가 동작을 하고 있네요. 동작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체크 다 완료했습니다. 보이시나요? 48km 신차입니다. 진짜 주유를 가득 하셨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889로 찍힙니다. 계기판을 약간 좀 아날로그 스타일로 바꿔두셨네요. 이게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확실히 이게 난반사가 좀 심하긴 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제가 말씀드렸듯 이 차량은 디지털 미러가 없습니다. 일반 관광 미러로 사용을 좀 해보시다가 불편해지신다고 하면 파인뷰 LX7이나 LX9으로 교체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장을 많이 나봐서. 그리고 지문인식도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운드 옵션도 그래요. 저는 뭐 순정으로 그냥 듣더라도 사운드 품질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막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다음 차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또는 그 이상의 사운드 시스템이 압도적인 매력이 없다면 그냥 일반의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 대시보드를 보면 코튼 베이지는 색상이 조금 밝은 톤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 햇빛이 좀 비치다 보니까 해가 좀 바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공해 스티커 하나 보이시죠? 이게 앞으로 그대로 붙이면 진짜 떼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전기 스티커를 앞쪽에 붙이고 뒤쪽에 또 갖다 대서 이렇게 부착해 두는 게 떼어내기도 쉽고 장착도 잘 됩니다. 플라스틱 타입으로 세우시는 분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제일 심플하긴 합니다. 뭐 무선 충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가죽 느낌이면서 고급스러운 퀵커브 타입을 쓰시네요. 이게 하드 타입인데
앞쪽으로는 또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칸컵 코튼 베이지 쿠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관리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코튼 베이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돌드 위에 여기가 원래 드라이브 모드였죠. 4.5세대 후기용 모델에는 핸들 밑으로 이식을 했으면 이쪽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즐겨찾기를 하나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컴포트 옵션이 없다 보니까 UVC가 하나 빠져 있고, 이쪽이 아마 디젤 차량의 경우 ISG 공회전 제어하는 버튼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즐겨찾기로 만들어주지. 활용하기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쪽 공간도 트레이를 넣어서 활용하시는 분도 제가 꽤 많이 봤었거든요. 몰랐는데 안 보여서 이 밴딕트 링까지 다 끼우셨네요. 써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2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많이 바꾸셨죠? 티가 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바닥 쪽은 제가 말씀드렸듯 온카 TP로 다 장착을 다 해두셨고요. 색상 일체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2열 보호 커버를 설치해 두셨잖아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2열 시트 커버를 만드는 곳은 루젠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자리를 잡겠지만 약간 얇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얇아서 좋을 수도 있겠죠. 통풍이나 열선에서 열 전도나 아니면 바람이 빠지는 게 조금 더 시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보니까 하단 쪽의 시트를 이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네요. 옆단의 스커트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고요. 시트를 보호하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을 보면 저랑 좀 다른 게, 저는 이게 이 색으로, 제 토프색으로 원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상이 구분되어 있네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레버는 참 편한 것 같긴 합니다. 두 개 타입들은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여기 가이드까지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전에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됩니다.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버튼 구성을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릴렉션 원 버튼이죠. 뒤쪽을 누르면 릴렉션이 되는데, 안전벨트가 뒤쪽에 채워져 있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7인승 코튼 베이지 차량에 타고 있는데요. 지인분도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첫째가 좀 큰 편이에요. 둘째, 셋째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9인승과 7인승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7인승을 선택하시게 되었는데, 다자녀로 선택했을 때 면세 혜택도 일부 있겠지만, 물론 취등록세 혜택도 있겠죠.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7인승이 조금 더 나아 보이셨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좌석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7인승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9인승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독립 캐빈 시트를 주는 3열의 장점은 있겠지만 2열의 거주성 그리고 쾌적성에 있어서는 훨씬 좋죠. 바디 케어 시트를 넣지 않게 되면 팔걸이도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죠. 아이가 많다고 하면 3열의 상시로 카시트를 설치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릴렉션 시트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바디 케어 시트 옵션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인분 차량은 여기는 그냥 일반 공조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바꾸신다고 해요. EV9이나 팰리세이드 송풍구로 교체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카 거치대는 미리 다 해두셨네요. 편하죠. 앞뒤로 각도 조절되고 돌리는 거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패드 정도 설치하기에도 괜찮아요. 2열 우측 자리에는 엄마가 앉을 자리인가 봐요. 수납판, 이게 완스 포켓3죠. 이걸 장착해 두셨고요. 느낌 괜찮은데요. 3열도 색깔 다 맞추셨네요. 크레이지 몬스터의 밝은 그레이, 카시트 보호 커버까지 다 설치를 해두셨죠. 이게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 설치해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이렇게 포켓도 있죠. 물티슈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레그 쪽까지 커버되는 범위가 상당히 길어요. 220V도 다 있고 12V 시거제 아울렛도 있고, 여기 수납함도 다 들어가 있죠. 트렁크 공간을 보면 온카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독자님도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7인승을 싱킹하고 나서 바닥 부분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두시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구독자분들 거의 3열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두고 쓰셔야 하고, 트렁크 공간의 방어를 위해 온카 매트를 설치해 두셨죠.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트를 좀 세워야겠네요. 멋지지 않나요? 공간. 타이어 수리킷 다 들어가 있고,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사운드 옵션이 없는 분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입니다. 7인승 전용이죠. 레버도 굉장히 부드러운 반응입니다. 공간 자체가 쓰기 편한 공간입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펠트지 마감을 다 해줬고요. 이건 또 찍찍이 타입이고요. 상단 쪽에 소소한 것들 넣어두셔도 되겠죠. 그리고 지인분 차량은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포함해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램프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방등 작업을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보가에서 나온 라이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쪽 부분을 절개해서 장착하는 라이트인데요.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그 지인분이 장착을 하신 건데 저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각도 조절이 되고 색상 변경도 되고 비상시에 비상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제 지인분은 금손이시라 직접 작업을 하셨는데 설치비가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이자 지인도 7인승 연식 변경 모델을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2027년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취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도를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불만은 가지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아이가 셋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빨리 출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